안녕하세요, 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여자는 고개 안 숙이는데. 돼지코라고 일잖아 돼지코 아니야? 아니지, 이게 돼지코. 돼지코가 더 그렇지. 이게 돼지코에 들어간다. 파워 컴퓨터의 실질적인 심장,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어차피 모든 부품에 이제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 지금은 중간에 뭐 핀 수나 뭐 아니면 뭐 비디오 카드에 파워가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해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지금 나오는 파워들은 뭐 예전 제품에 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없지. 예전에는 이제 예전 파워들은 요즘 나오는데 꼽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제 어떤 파워를 사셔도 원래 쓰시던 컴퓨터에 쓰는 데는 지장은 없고 지금은 이제 나와 있는 새로 사시는 분들은 시중에 나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고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우리 이제 다른 장치처럼 용량처럼 와트수가 있잖아. 그렇죠. 와트수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뭐 기본적으로 500와트부터 나오나? 요즘도?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면 보통 한 500 정도, 전기 500, 500W 정도를 쓰시고요. 뭐 600, 700, 800 뭐 이런 식으로 쭉 뭐 중간에 뭐 50와트씩 올라가는 제품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뭐 예전에 한참 파워 싼 거 비싼 거 막 따질 때는 와트수도 와트수였지만 제일 많이 따졌던 게 전격이냐 아니냐. 요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하나? 많이 중요하죠. 전격은 따지시는 게 좋으시니까. 뭐 전격 아닌 제품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 묻고자. 뭐 표기 출력이 있고 전기 출력으로 구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예 뭐 500, 600 써놓으면 그게 전격인 것처럼 속여서 그렇지.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디다가 작게라도 전격이라는 걸 적어 놓는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500이 적혀 있다고 해서 500와트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렇지. 모델에 500와트가 딱 적혀 있는 게 500와트고 뭐 가끔 보면 600 적혀 있고 500 적혀 숫자만 적혀 있고 와트가 표기 안 돼 있는 거는 비전격이라는 가능성이 더 많으실 그렇지. 거예요. 와트수는 이제 컴퓨터에서 부품 중에 뭘 따라가야 되지? 그래픽 카드 그래픽카드만 따라가면 되나 일단? CPU 그래픽이죠. CPU CPU 그래픽. 그래픽 쪽이 전력 소모가 제일 크니까요. 그 저희가 장착할 CPU랑 비디오 카드를 보고 뭐 어느 정도 파워를 맞추셔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보통 비디오 카드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비디오 카드에 가보면은 뭐 650와트, 700와트 몇 와트 이렇게 이상 추천하는 나오니까. 와트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거 쓰시면은 아마 될 것 같고 CPU 쪽에도 뭐 와트 수가 정확하게 있나 그런 것들이. 작게나마 표시가 되어 있긴 해요. 어. 수치가 그래픽 카드처럼 뭐 100단위는 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뭐 100단위 밑으로 표기가 많이 되거든요. CPU는 그 열설계 전력 기준으로 TDP가 나오는 거라서 그게 실제로 CPU에서 사용하는 전력 양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클럭 따라서 전력 소모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구성이면 이 정도 파워 정도 써야 된다 이런 기준은 그냥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맞추면 편하시긴 뭐 하실 거예요. 오케이. CPU 기준으로 맞추시려면 아무래도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거거든요. 일단 비디오 카드 정도에 맞추시면은 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CPU를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는 CPU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비디오 카드를 고르신 후에 이제 파워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뭐 비디오 카드에서 650 이상 쓰세요. 이러면 650와트 전격 이상 되는 제품을 쓰면 되겠네. 뭐 위에 걸 쓰는 건 상관이 없잖아. 651에서 700와트를 쓰는 건 상관없잖아. 큰 거 쓰는 건 상관없지. 그렇지. 아니 근데 전기세 많이 먹어서 그거 말고는 하루 종일 돌리실 그렇게만. 분들은 야 차이 나더라. 내 디아블로 차이 돌릴 그렇게 때 많이는 안 하실 건데요. 한 3만 차이 하는데. 일단은 뭐 맞추시는 건 좋은데 위에 걸 사시는 것도 무방하다. 대신에 뭐 김과장 피셜은 이제 뭐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일단 뭐 그렇고 사실 파워도 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 보통 많이 쓰시는 것들 뭐 예전부터 뭐 시소닉이라든지 또 뭐 있지? 마이크로닉스가 있고요. 마이크로닉스, FSP. FSP, 그 정도? 그 정도들이 좀 고급 파워들인가? 뭐 슈퍼플라워도 있고요. 슈퍼플라워도 예전에 유명했었지. 뭐 잘만도 있고요. 잘만도 있고 뭐 회사가 많다 근데 파워 회사는 맞지? 유명 브랜드는 많고요. 뭐 대표적인 게 시소닉, 에너맥스 이런 그러니까 좀 고가 에너맥스도 브랜드 있고. 쪽으로 가면은 보통 손꼽을 때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몇 군데 있긴 하거든요. 제일 시소닉하고 에너맥스는 항상 꼽힌다고 보시면 돼요. 고급 브랜드지.
시소닉, 에너맥스. 국내에는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델타 파워도 상당히 해외에서는 예전에 알아주는 왓- 브랜드긴 하거든요. 팔 적도 델타도 있었던 나왔었어. 것 같아요. 나왔다가 요즘은 또 안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브랜드는 사실상 파워 브랜드는 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상위권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 정도에 언급된 정도만 하셔도 나쁘지 않은 파워들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파워들이 회사가 좋아야지 일단 뭐 출력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쿨러도 좀 그래도 괜찮은 제품들을 써서 조금 장고장 많이 나는 게 거의 쿨러 쪽이 장고장이 많지. 팬 소음이 좀. 펜 소음이 이제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이제 소음이 좀 생기니까 그런 것들 있고, 뭐 또 다른 게 있나? 그 이제 요즘은 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게 이제 80 플러스 인증. 맞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을 인증받은 건데 그게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등급별의 가격 차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80 플러스 중에서 스탠다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뭐 티타늄, 티타늄. 플래티넘, 티타늄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 등급이 있는데 예, 그게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80 플러스가 붙어 있는 제품들이 좋네. 80 플러스가 일반 유저들은 그냥 스탠다드 그리고 나 뭐 브론즈까지 브론즈까지 조금 투자한다면 골드 정도까지는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그 윗등급부터는 가격 차이가 너무 확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접근하기에는 골드 정도까지는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파워가 있죠. 뭐 예, 보통은 이제 규격이 ATX 보드에 딱 들어가게끔 최적화되어 있는데 파워가 조금 더 길다거나 조금 더 그때 짧은 얘기- 파워가 데자뷰인데 어디서 봤던 것 네, 같은데. 다르죠. 케이스 들어갈 때 이제 뭐 언급 한 번씩 들었었는데 파워도 크기나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 간혹 이제 신기하게 생긴 것들은 케이스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그런 따져봐야 부분이죠. 되겠네. 여기 펜이 보면 보통 120mm 펜이 보통 들어가시는데 140mm? 이게 140mm 펜을 넣고 하면은 파워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고급 파워들 모듈러 파워 그런 방식들이 요즘은 또 있지. 이제 비싸서 못 갖다 놨는데 필요한 케이블만 이제 꼽아서 꽂아서 쓰는 쓰게 방식. 모듈러 파워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시소닉 계열 이런 쪽은 뭐 모듈러 파워에 자기 케이블 아니면 다른 케이블 쓰면 맞아. 아예 안 돼버립니다. 시끄러워. 자기 전용 케이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케이블만 달라버려도 안 돼버리는. 모듈 파워도 뭐 사실상은 뭐 그런 쪽이잖아. 튜닝 하시는 분들의 일부러 좀 이쁘게 하려고 하시는 쪽이니까. 선정리가 아무래도 필요 없는 선은 안 꽂아버리면 안 꽂아야 되니까 되니까. 깔끔하게 이루어지시니까. 그렇지. 모듈 파워는 이제 뭐 조금 이쁘게 하실 분들은 쓰시고 그런 것도 괜찮고.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힘들거나 가격대가 부담스러우면은 선정기 잘하는 해피컴에 맡기면 되지. 박지임 잘하잖아 선정기. 잘 잘합니다. 짱박 잘 짱박습니다. 파워가 에이스 기간도 조금 아 차이가 맞다. 에이스 기간 참 있네. 에이스 기간 뭐였지? 보통 부품 중에서 가장 길다면은 제일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 부품인데 보통은 긴 거는 한 6년까지 가는 6년? 제품이고요. 짧은 거는 뭐 한 3년 정도. 6년이면은 10년짜리 있잖아. 시소닉 골드 등급 중에 풀 모듈러는 10년이에요. 10년까지 됐고. 아 그러면 에이스 기간도 한번 따져볼 만하네. 물론 뭐 파워가 그만큼 잘 고장이 안 나서 에이스가 길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고장 중에서 좀 예전에 이제 나쁜 파워들이 많이 있을 시절에는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게 또 파워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투자하는 만큼 이제 에이스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보장받는다면은 이제 뭐 에이스 비용이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파워 선택에 또 추가적인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이제 간혹 본체를 가지고 해외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맞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은 220V 전용인데 파워 중에 조금 고가 라인업이나 이런 제품 보면 프리볼트라고 해서 입력 전압이 100부터 240까지 다 커버를 하는 파워들이 있거든요. 그런 파워들은 이제 뒤에 플러그 콘센트만 그 국가별에 맞춰서 꽂아버리면 입력 전압이 그건 다 들어가기 220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네가 110V 혹시나 해외에서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시면 그 국가가 만약에 110V를 써야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 이제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네. 120. 파워를 선택하실 때 프리볼트 제품으로 하시는 게 별도로 이제 변압기나 이런 걸 안 쓰셔도 되니까 오히려 금액도 아끼실 수 있고 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시거든요. 파워 튜닝하려고 슬리빙 케이블 이런 거 이제 별도 케이블 구매하시는 분들
파워 케이블에 LED 나오고. LED LED 나오고 나오고. 리안리에 그- 케이블에도 나와. 쿨러도 색깔 있는 거 또. 이제는 이제 뭐 이제는 진짜 가정마다 모든 컴퓨터들이 다 있었지만 이제는 또 사시는 분들은 약간 튜닝적으로 많이 빠지는 편이니까 그쪽도 뭐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근데 또 컴퓨터 참여해. 그리고 제가 아니, 그거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너는 믿을 수가 없어. 오토 걸리면 헤드카메라 사고. 저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파워까지 끝내면 되겠네요. 코로나 힘내시고.